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여러분들 동창회 자주 하시나요? 저도 언젠가부터 친한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젊었을 때는 우정이니 의리니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모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차츰 나이가 들어가고 친구들끼리 하는 일도 달라지고 사는 환경도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모임도 예전 같지는 않아지더라고요. 서로 사회적, 경제적인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잘 나가는 친구는 잘 나가는 대로 적당히 자랑하고 또 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또 형편이 어려운 친구는 어려운 대로 못나게 굴지 않으려 애써야 하는 분위기가 은연중에 생겼고요. 무엇보다 서로 살아가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공통의 화제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됐어요. 영양제 뭐 먹냐 하는 건강 얘기부터 어디가 맛있다 하는 음식 얘기, 그리고 뭐 골프 치는 친구는 골프 얘기, 캠핑 다니는 친구는 캠핑 얘기 등 취미 얘기, 이런 얘기를 몇 가지 떠돌다 보면은 결국은 모두의 공통 주제인 철지난 예전 추억들을 곱씹게 되더라고요. 매번 하는 얘기가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모임 장소만 해도 그래요. 젊어서는 돌아가며 맛집이나 특색 있는 집을 서로 추천하면서 색다른 음식을 맛보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임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장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늘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결국 지금까지 가봤던 곳 중에서 만족도가 좋았던 몇몇 음식점들을 돌아가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만나는 얼굴도 그렇고 하는 얘기도 그렇고 가는 장소마저 식상해진 거예요. 나이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식상함이라고 하잖아요. 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늘 하던 식상한 행동만 반복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식상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도 줄어들어요. 세로토닌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 유튜브 보다 보면 혼자가 편하고 좋다, 나는 친구가 없다, 뭐 이런 류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친하고 오래된 만남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식상하기 때문에 혼자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간관계가 힘들다 보니 차라리 혼자 지내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혼자 사는 게 정말 행복한가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많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인간에 대한 가장 오래된 연구로 불리는 하버드 그랜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을 꼽으라면 그건 바로 원만한 인간관계였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인간관계를 떠나서 혼자서 정말 행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TV 나는 자연인이다 자주 보시죠? 저는 이 자연인이다를 보다가 정말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자연인이 누구예요?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어서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촬영이 끝나고 주인공이랑 제작진이 가려고 하자 자연인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좀 더 있다 가라고 붙잡는 장면이 기억이 남아요. 결국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되고 깊은 인간관계는 식상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렇다고 혼자 사는 건 외롭고 힘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상시 익숙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내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해요. 참고할 만한 사례로 심리상담 전문가인 서강대 이서원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소개한 모임인 인생포럼이 있는데요. 이 모임은 당신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낯선 사람들끼리 만든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직업이 같으면 안 돼요. 모임에 이미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는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삶의 얘기를 듣는 재미가 있고요. 또 다르면서도 결국 인생에는 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다들 다른 삶을 살지만 어쩌면 또 비슷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재미가 아닐까요? 이 모임이 삶의 활력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임에 빠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해요. 또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모임의 성격을 해칠 것 같아 더 이상 인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모임을 만들라고 권하고 있다고 하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소에 매번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요. 학생은 학생들을 만나고 공무원은 공무원들을 만나고
출판업자는 출판업자들을 만나요. 매번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늘 비슷비슷한 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걸 배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학창시절, 젊은 시절에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취직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자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없어져요. 소속된 직장이 없어지고 주변의 친구, 지인들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해요. 새로운 만남을 가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교회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나름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예로 들면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교회처럼 이미 직분과 체계가 갖추어진 조직에는 끼어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집사, 권사, 장로하는 직분이 갖춰져 있고 남전도, 여전도, 구역별로 다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그들만의 친분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봉사 모임, 취미 모임 등 다른 모임 대부분도 비슷한데요. 이미 갖추어진 조직에 녹아드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새로 생기는 모임에 들기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새롭게 생기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직업교육,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같이 새롭게 학기가 시작할 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 참여하기가 꺼려진다면 네이버 밴드나 중고 판매 사이트 당근 같은 곳에서 마련되어 있는 모임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제별로, 지역별로 다양한 모임이 있고 또 매일 새로운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활동적이라면 사교적인 모임, 스포츠 등 액티비티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요.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독서 모임, 명상 모임 등 조용한 모임도 많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얕고 가벼운 관계를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좋고 정말 친한 친구가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사람은 인간관계는 있어야 해요. 만나면 재밌고 부담 없고 얕은 가벼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야 해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것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활력을 얻고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만남은 마음에 차지 않으면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런 얕고 가벼운 만남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가벼운 만남이 가벼워서 좋지만 또 그만큼의 헛헛함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때 오래되고 깊은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되거든요. 50대, 60대 이후에는 얕고 가벼운 만남에서 재미와 의미를 찾으시길 권해드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